영국의 슈프림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슈프림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 콜라의 상대로 사이다가 있다면 슈프림 옆에는 이 브랜드가 있죠. 이번 주제는 칸예, 호날두, 리한나의 사랑을 받는 영국 스트릿 패션의 얼굴인데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팔라스입니다. 1982년 영국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레비 탄주.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걸 좋아해서 사우스뱅크 게이트 언더크로프트에서 친구들과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즐겼습니다. 또한 축구선수였던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과 축구 종주국인 영국이라는 점에서 축구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탄주의 유년기는 축구와 스케이트보드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청소년기에는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걸 즐겼는데, 이때부터 영상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탄주는 친구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영상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당시 스케이트보더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루를 형성하고 몰려다니는 거였죠. 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이 아지트가 매우 초라한 곳이었지만 낭만이 있었습니다. 비만 안 들어오면 그냥 천국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을 궁전에 있는 소년들이라는 뜻으로 PWBC라는 크루를 만들고, 탄주는 리더가 되면서 PWBC를 위해 스케이트보드 덱을 만들고, 취미였던 비디오 테이프 기술을 살려 스케이트보드 영상인 PWBC 뉴스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사우스뱅크스 근처 스케이트보드 샵, 사이드, 내부 상영 영상으로 판매하며 그 돈으로 PWBC를 운영했죠. 이들은 점점 스케이트보드 씬에서 유명해지는데요. 이때 브랜드 런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웬 브랜드 런칭인가 하셨죠? 당시에 좋은 스케이트 장비는 모두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은 슈프림을 필두로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탄주는 이 슈프림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입을 옷까지 판매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사실이 불만이었기 때문이죠. 스케이트보드의 영혼을 바탕으로 의류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슈프림은 탄주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멋있는 건 물론이었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는데요. PWBC 멤버 중 한 명인 가레스 스키스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가레스 스키스는 런던 스케이트보드샵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리고 그와 친해져서 파티에 참여했어요. 근데 마침 마크 제이콥스 디자인 디렉터인 허거스 퍼셀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인연을 트게 됐는데요. 탄주는 당돌하게도 그에게 브랜드를 만들 거라는 말과 함께 팔라스를 브랜드 이름으로 하고 싶다면서 로고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궁전에 스케이트를 녹여낸 삼각형 로고가 탄생하게 되고 팔라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0년이었죠. 팔라스는 런칭하자마자 다른 브랜드들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내세웠는데요. 탄주는 기존에도 비디오 테이프 감성의 영상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팔라스의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 느낌이 물씬 나는 로파이적인 영상물로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로파이란 저음질, 정제되지 않은 이런 뜻인데요. HD 비디오들의 등장과 함께 하이파이 영상물이 뜨는 시점에서 갑자기 90년대의 향수가 짙게 느껴지는 거친 영상들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스케이트보더들에겐 그 옛날 슈프림이 처음 등장했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켰죠. 슈프림을 롤모델로 삼아서인지 팔라스는 슈프림과 유사한 행보를 상당 부분 보였습니다. 이들이 보고 자란 브랜드가 슈프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슈프림은 상당히 반항적인 브랜드입니다. 루이비통을 패러디하다가 고소당하고 물량을 전량 회수당하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은 건지 팔라스도 마찬가지로 베르사체와 샤넬을 패러디합니다. 끝이 아니죠. 판매 방식까지 벤치마킹합니다. 지금이야 너무 익숙해지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용하는 전략인데요. 바로 드랍 판매 방식입니다. 매주 신제품을 가게에 떨어뜨린다는 뜻이죠.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되는 날 팔라스 매장 앞은 운전성시를 이룹니다. 다음은 콜라보 전략입니다. 슈프림은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하기로 유명하죠. 개구리 브랜드랑도 콜라보하니까요. 아무튼 그 중에서도 최고는 루이비통과의 콜라보였고, 가장 자주 협업한 브랜드는 나이키죠. 개인적으로 루이비통과 나이키가 왠지 상징성과 대중성을 각각 대표해주는 콜라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팔라스는 그 상대가 아디다스와 랄프 로렌이었습니다. 팔라스는 PWBC라는 크루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PWBC 활동 당시 가장 자주 입었던 옷이 바로 리복이었는데요. 그때부터의 팬심이 불러왔는지 리복과 함께 협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은 건 오히려 리복이었습니다. 왜냐면 리복은 크로스핏과 아이스하키를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둘 다 영국보단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서 점점 자국 내에선 힘을 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팔라스는 영국 내 입지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런던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
그 폭동에 국가가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팔라스라는 브랜드가 등장해서 반항적인 모습들을 보이니까 대리만족으로 반항심이 해소되면서 주목받고 있었던 것이요. 그렇게 리복과의 콜라보가 웃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얘네 일 잘하네 라고 생각한 리복의 모회사 아디다스도 팔라스와 협업을 진행하죠. 결과는 팔라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무조건 아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팔라스와 아디다스의 조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팔라스의 인기가 식고 아디다스가 주춤해도 이 둘의 콜라보 제품들은 항상 품절일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합을 팔디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업만 하면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도 슈프림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팔라스인데요. 2017년도에 슈프림이 루이비통과 콜라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1년 후 팔라스는 랄프 로렌과 협업합니다. 사실 이것도 랄프 로렌 쪽에서 먼저 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스트릿 패션이 기형적일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면서 주류가 되고 그 문화를 이끄는 힙합 스타들이 점점 스트릿과 어울리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 로고를 바꾸거나 콜라보를 통해 젊어지려는 선택을 하게 됐죠. 그중 랄프 로렌은 팔라스와 함께하면서 젊어지려는 시도를 했고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면 뭐하나요? 구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그동안 공식 한국 매장이 없어서 국내 팬들은 팔라스를 해외 직구나 리셀을 통해서만 구했었는데 슈프림이 작년 8월 압구정 도산에 오픈해서 엄청난 오픈런으로 화제를 일으켰죠. 그래서인진 몰라도 팔라스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슈프림만큼이나 대단한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압구정 도산에서 스트릿 브랜드의 최강자들끼리 어떤 경쟁을 펼칠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슈프림과 팔라스 중 어떤 브랜드가 더 좋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팔라스 이야기였습니다.